안녕하세요. 오늘 55번째 시간이고요. 평화경제론 세 파트 중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내용은 경제발전, 평화비용, 개성공단 사례 등입니다. 그러면은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은 어떻게 하나요?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가 경제협력으로 평화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대북 경제 제재는 현재 북한의 주요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도 현대화 등 많은 재원을 요구하지만은 현재 상태의 제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죠. 단순 교육이나 위탁 가공 이런 수준이지만은 지금은 이런 상태도 막혀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정치, 군사적 이런 위험이 많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비용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북 정책에서 평화와 경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 환경 개선이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비용은 비용 부담을 강조하는 우리의 시각도 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적극 투자하는 필요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평화비용의 적정 규모는 국민적 합의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은 비료, 보건의료 협력 등 정부 차원의 공적 원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농업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요, 농업 생산성 향상의 근거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남북 협력 기금이 있는데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공적 협력 사업 비용으로 좀 나누어지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면은 식량과 비료 이런 지원의 한 65%, 경제 협력 기반 사업의 한 30% 정도를 한 바가 있죠. 다음은 네 번째는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에 기반 구축, 통일 과정, 통일 이후 평화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적 협력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비용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 이렇게 볼 때 향후 실제로 필요한 남북 협력 비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적 협력 사업의 범위는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 정도인데, 만약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민간 재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선진국의 공적개발 원조, 상업차관, PF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여섯 번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앞으로 한 10여 년간에 들어갈 비용은 한 40조에서 45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장기 대북 관련 재정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공적 협력 사업의 범위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제한된 비용으로 어떻게 한반도 평화와 경제 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경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모범 사례를 적용한 개성공단,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 이런 면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개성공단 사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성공단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을 하는 장소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은요,
평화와 경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였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에서의 상징 사업이다. 그래서 개성 경제특구 성공할 때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인프라 조성과 재원 조달, 투자 유치 전략과 경쟁력,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주변 국가 협력 관계 등등등이 있는데 이 개성공단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특구보다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세 번째는 북핵 문제는 북미 북일 관계 악화로 이 앞으로의 경협은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다. 네 번째는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협력의 거점이기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 실현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제 특구와는 다른 어떤 우리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성은요, 고려의 수도인 역사 도시였고, 또 휴전 협정 장소였고, 또 남북 간의 군사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접경 지역인과 동시에 평화 도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한 개성공단에 보면 모든 시설과 이런 것이 우리 남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단절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평화 거점으로서 역할이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만약에 많이 진출하고 이런 환경이 되었을 경우는 경제 특구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비교한 내용이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북핵 인권 문제인데 노동환경의 국제수준 미흡, 열악한 임금 수준, 당국의 임금 착취 등등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개성공단에서 임금은 한 $50였고 사회보험료 임금 인상률은 5%이야. 이것은 다른 경제 특구와는 크게 많은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통제 강화로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 환경의 악화가 결코 북한의 경제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 개혁이 후퇴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개인 있게 전달되지 않은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1, 2,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활성화되었을 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분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평화경제론 세 파트 중에 마지막 파트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중국 대만 관계, 그리고 이것을 다 한 우리 입장에서의 평화경제 논의 과제, 이런 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